그러니까 시장의 뭐 큰손이나 이런 네. 시장의 주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이슈들을 또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네. 보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300에서부터 2,100까지 2,100까지 떨어진 온 거.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아, 네.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그 주식 투자 좀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좀 지금 현금 여유가 있으면 주식을 조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정도는 어.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데서 외환위기도 발생하고, 음. 그 다음에 남부 유럽에서 뭐 여러 나라들이 또 날아가 버리고,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 그리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난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아예 하지 예, 말아야 일단 되는 아무튼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이번에 그게 되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로 뭐 이렇게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액션이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단은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보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거 보면 2010년도서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주가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쫙 오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1년 정도 2,6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 기본 축이 2,000포인트 이렇게 된 거거든요. 6년, 7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를 유지하고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상 그 수치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일단 뭐 적정한 수준이든 최저 수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버텨낸 거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2,10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상 내려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구나.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렇게 뭐 엎어진다. 이거는 그러면 2010년, 11년서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던 거, 그럼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옆으로 쭉 가는 기간, 2011년서부터 15년, 16년 이때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100조 정도였어요. 네. 작년도에 242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50% 감익한다고 하더라도 120조 정도죠. 그래요. 옛날에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만들 때의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익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로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무서워해야 될 때는 안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때 무서워하냐. 네. 3,300 갔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단히 용감들하게 해서 하고 막 난리를 치놓고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리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그래야 이익을 내고 주식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데 남의 심리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건 위너가 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섹터나 주식 종목도 언급하시나요? 계시네요. 괜찮으시죠? 예. 그럼 거기 좀 질문 드려도 아주 중요한. 네. 그러면요, 센터장님 혹시 조금 좋게 보시는, 눈여겨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 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주가는 옆으로 쭉 가면서 위아래 300포인트 정도 내에서 그냥 갇혀 있어 버렸다. 그러면 코스피가 그렇게 갇혀 버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갇혀 버리는 형태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그다음에 또 뭐 그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4배에서 5배씩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때 왜 그게 올라가냐면
그 2011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마트폰으로서 폰이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컨텐츠를 제공할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한 이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게임, 그 다음에 또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랬던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13년도 이럴 때 보면 삼성전자 혼자만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거는 이제 세계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애플 양쪽으로서 이제 딱 갈라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혼자서 막 150%씩 올라가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다 빠져버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보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렇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좀 못해서 14년, 15년 이때는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때 아모레퍼시픽의 그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아모레퍼시픽 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아무튼 모든 백화점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런 국면이 나왔죠. 그게 이제 중국의 소비재 쪽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등장했던 것이 이제 화장품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고, 2018년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막 시가총액 3위, 4위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2년 전에는 증권회사들에서 대주주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그 돈 빌려주고 하는데 셀트리온 오면 해주지 마 이런 얘기하고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올라가면 4배에서 5배씩 막 주가가 올라가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 당장 보면 2차 전지만큼 앞으로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서 가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그 2차 전지의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어차피 한 번은 이 성장성을 가지고 세게 한번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한 번 온 거 아닌가요? 한 번 이제 왔었는데 그 다음에 더 크게 한번 이렇게 해서 진짜 크게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 라운드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장과 관련한 주식 이런 쪽이 좋다라고 봐야 되죠.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그 2차 전지도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중국이 얼마나 2차 전지 뭐 그한데 이렇게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당장에 이게 그 할 때는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국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바닥에서부터 따져가지고 거의 10배씩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포탈을 규제한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고 했지만 뭐 거침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니까 지금 보면 뭐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악재가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고 이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악재가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혹시 센터장님 이런 지금 2100까지 좀 내려온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좀 구분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호되는 쪽이 있을까요? 우선 선호되는 건 대형주 쪽이 대형주 선호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LG엔솔 같은 경우에 주가가
6월 달에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했잖아요. 그 바닥을 치는 동안에도 계속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 30몇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 코스피가 뭐 약간 뭐 조금 거기서 더 올라가서 뭐 어쩌고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게 50% 정도를 상승을 해버리고 막 이런 국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그거를 우리는 보고 간다라고 하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보면 그 대장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길을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네. 이제 막 소재 관련한 주, 부품 관련한 주, 뭐 이 그 장비 관련한 주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